안녕하세요. 요즘 식전에 올리브 오일 한두 스푼 마시는 거, 이거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해서 해보시는 분들 꽤 계시죠? 심지어 이게 위고비 같은 약물 효과까지 낸다.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. 오늘 바로 이 부분 당신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정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워 가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식전 올리브 오일 섭취가 GLP-1 호르몬, 그 왜 포만감 느끼게 하는 호르몬 있잖아요. 이걸 얼마나 높이는지, 또 실제 체중 감량 효과는 어떤지 그 진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그게 중요하죠. 특히 공복에 먹는 거랑 식사 중에 같이 먹는 거랑 또 효과가 다른지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빈속에 올리브 오일을 마셨을 때요. 이 GLP-1 분비 촉진 효과, 이거 연구 결과가 명확히 있나요? 사실 이게 좀 놀라운데요. 이걸 사람 대상으로 직접 실험한 연구가 딱 3편뿐이었어요. 네, 겨우 3편이요. 네, 2006년에 좀 작은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는 GLP-1이 한 25 피코몰 퍼 리터 그 정도 약간 증가하는 걸로 나오긴 했어요. 근데 근데요? 더 최근에 나온 연구 2편에서는요. 오히려 유청 단백질이나 잣기름 먹었을 때가 GLP-1 자극 효과가 더 컸습니다. 아, 올리브 오일보다요? 네, 심지어 한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잣기름의 그 효과를 좀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. 그러니까 GLP-1 분비만 딱 놓고 보면 식전에 올리브 오일 마시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흥미로운데요. 그럼 GLP-1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쳐도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을 건강이랑 연결짓는 다른 이유들? 예를 들어 장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 같은 건 어떤가요? 식단에 포함된 올리브 오일에 대한 연구는 꽤 많잖아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어떻게 먹느냐는 건데요. 식사할 때 다른 지방 있잖아요. 버터나 콩기름 같은 거. 네네. 그런 거를 올리브 오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중이 좀 덜 늘거나 빠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있어요. 아, 대체했을 때? 네. 그건 주로 올리브 오일 속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포만감을 주거나 지방 연소를 좀 돕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요. 이게 GLP-1 호르몬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이게 또 그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. 여러 연구를 막 종합 분석하는 걸 메타 분석이라고 하잖아요. 네, 들어봤어요. 그런 큰 규모 연구에서는 식사랑 같이 먹은 올리브 오일이 체중 변화를 의미 있게 일으키진 않았다.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거든요. 그럼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? 특히 주목할 점은 그 식전에 먹는 거랑 제일 비슷한 형태. 그러니까 캡슐 형태로 올리브 오일을 그냥 추가로 더 먹었을 때는요. 오히려 체지방이 늘었다는 결과도 있어요. 체지방이 늘었다고요? 올리브 오일을 먹었는데? 아, 그냥 다른 지방 대신 쓰는 대체랑 그냥 추가로 먹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네요. 그렇죠. 네. 네,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그냥 더 먹는 건 칼로리 추가일 뿐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요. 이렇게 음식으로 얻는 자연적인 GLP-1 증가 효과, 이게 실제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 약물이랑 비교하면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? 아, 여기서 정말 규모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. 네. 연구들을 보면 식전에 올리브 오일 마셔서 얻는 GLP-1 증가량이 이게 기껏해야 20에서 30 피코몰 퍼 리터 정도예요. 20에서 30이요? 네. 근데 위고비 같은 주사제는요. 제일 낮은 시작 용량만 써도 혈중 농도가 10,000 피코몰 퍼 리터까지 올라가요. 만이요? 잠깐만요. 그럼 30대만 그리고 최대 용량으로는 무려 10만 피코몰 퍼 리터에 달합니다. 10만. 와, 계산해보면 올리브 오일 효과는 약물 최대 용량의 0.03% 수준. 이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 아닌가요? 그렇죠. 거의 자전거랑 F1 경주차 비교하는 느낌이랄까요? 하하, 딱 맞는 비유 같은데요. 효과 크기뿐만 아니라 지속 시간도 문제예요. 올리브 오일 효과는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거든요. 근데 약물은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되게 만들어서 효과가 120시간, 그러니까 닷새 동안 지속돼요. 와, 0.03% 효과의 지속 시간도 이렇게 짧다면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실질적으로 뭘 의미할까요?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? 간단히 말하면요. 식전에 올리브 오일 그냥 몇 스푼 마시는 걸로 위고비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체중 감량 효과 이거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. 네. GLP-1 효과는 정말 미미하고요.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올리브 오일도 기름이잖아요. 한 스푼의 칼로리가 꽤 높아요.
한 12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. 아, 맞다. 칼로리가 있었죠. 네. 매일 2스푼씩 그냥 추가로 마시면 이게 뭐 밥 반 공기 가까이 더 먹는 셈이니까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올리브 오일은 그냥 안 먹는 게 나은 건가요? 아니요.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그건 아니고요. 요리할 때 있잖아요. 뭐 버터나 마가린, 뭐 다른 정제 식용유 대신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쓰는 거. 이건 당연히 심혈관 건강이나 전반적인 건강, 또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. 네, 그건 그렇죠. 또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분들이 식전에 혈당이 확 올라르는 걸 막으려고 채소 스틱 같은 거랑 같이 소량 먹는 방식, 이런 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. 중요한 건 대체냐 추가냐,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음식을 통해서 GLP-1 분비를 좀 자연적으로 최대한 늘려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만 보면요, 오히려 유청 단백질 있죠. 네, 웨이 프로틴. 네, 그거랑 잡기름 아니면 그 MCT 오일이라고 코코넛 오일에 많은 거, 이런 것들이 올리브 오일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연구들에서 얘네들이 올리브 오일보다 GLP-1 자극 효과가 더 나았거든요. 아하, 결국 정리를 해보면 올리브 오일 자체는 좋은 지방이지만 식전에 그냥 마시는 걸로 막 기적 같은 체중 감량 효과나 약물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. 대신 식단에서 다른 덜 건강한 지방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는 게 핵심이고 전체적인 식단 패턴이 중요하다, 이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그 효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은 되게 복잡하고요. 식품으로 얻는 효과랑 약물 효과는 그 크기나 지속성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네, 오늘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만약에요, 연구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청 단백질이나 MCT 오일 같은 다른 성분들이 올리브 오일보다 GLP-1 분비에 더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준다면 식전에 그냥 막연히 지방인 올리브 오일에만 집중하는 대신에 이런 특정 성분들을 활용하는 건 당신의 신진대사 반응에 어떤 또 다른 병화학을 가질 수 있을까요? 이건 좀 더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